자, 행동주의 심리학. 이 책을 쓴 사람은 나중에 뭘 받았느냐 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는지 아세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경영에 접목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물건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 물건을 어떻게 조작시키면,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상점에 진열을 할 때 어느 위치에 놓으면 소비자들이 그걸 더 많이 선택하게 만드는가. 뭐 했다는 건가요? 조작한다는 거죠. 그 진열하는 사람이 조작했는데 소비자는 그 조작한 거에 따라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냐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경제학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케팅, 경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심리학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어떤 영역, 타 학문에서도 심리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왜냐하면 좀 전에 이 경제학에서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이 경제학을 해석하고 뭔가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원리들이 나오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을 더 많이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자, 공항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이요.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계속 밖에 자꾸 뭔가 튀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연구를 하는 게 조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소변기 아래 동그랗게 여기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나 그 앞쪽에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파리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이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소변 볼 때마다 거기에 조준을 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80%가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한 건가요? 심리학을 접목해서 인간의 행동을 조작한 거예요. 그것이 행동주의 심리학,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의식 현상을 내관이나 자기 관찰이 아닌, 내관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이나 필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찰이 아닌 자극과 반응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자, 그러면 요걸 제가 이제 하나씩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심리학은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류라고 했습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은 벌스가 원래는 유대계잖아요.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주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비주류 대학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제자 양성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때 미국의 이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빛을 크게 못 받고, 그래서 미국은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큼 아주 번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파블로프, 이 사람 이름은 이반 파블로프예요. 러시아의 뇌신경생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개에게, 물론 다른 실험을 하다가 이제 이걸 현상을 발견했는데, 개에게 연구자가 음식을 갖다 주러 가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연구자가 음식을 가져갈 때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 개가 청력이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개가 침을 계속 흘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하는 때 발자국 소리만 듣고 개는 이미 침샘이 분비가 되더라. 그래서 종소리를 이번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종소리를 들려줬을 때는 개가 침을 안 흘렸는데 종소리든 발자국 소리든 음식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자국 소리에는 개가 침을 흘렸을까요? 음식을 줬으니까. 그렇지. 아, 발자국 소리가 나면
음식이 제공된다는 게 두 개가 뭐? 연합됐어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은 잘 이해해놔야 돼요. 왜냐면 심리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나쁜 것과의 연합에 의해서 일어나거든. 우리의 대부분의 어떤 행동들, 어떤 반응들은 다 이렇게 연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소리는 연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무 관계없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이제 조작을 해보는 거예요. 종소리는 분명히 침을 안 흘렸고 발자국에는 침을 흘리는데, 그러면 이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종소리를 흔들면서 들려주면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행위를 50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종소리가 먼저 제공됐거든. 제공되면서 음식이 나오니까 이 두 개가 또 뭐 되나요? 연합된다. 다른 말로 융합된다. 그래서 연합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렸는데, 이제는 음식 제공 없이 종소리만 흔들어줬을 때 걔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뭐 침을 흘렸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 형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형성. 조건 형성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어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행동 이전에 뭔가를 제시해 주는 거, 연합시키는 거. 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 이후에 뭔가 조작을 하는 거죠. 연합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준 것은 뭔가요? 행동 이전의 짝짓기죠. 그걸 우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를 아주 예쁘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 하고 지나치지 않고, 야, 너는 참 인사를 예쁘게 하는구나. 너는 인사할 때 모습이 참 아름다워 라고 칭찬을 해줬다면, 인사라는 행동 이후에 뭘 줬나요? 보상을 줬죠. 그러면 이 인사 이후에 보상을 준 게 뭐 됐나요? 연합. 그것이 반복돼 버리면 더 강한 연합을 만들어 버리죠. 그럼 이 학생은 다음에 선생님 볼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인사를 잘하는데, 그 인사 잘하는 게 선생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과 다른 어른들에게까지도 인사 잘하는 행동이 일어난다면 그걸 우리는 일반화라고 하죠. 그건 뭔가요? 조건 형성시킨 거예요. 조건 형성시킨 거다. 행동 이전에 짝지어진 걸 고전적 조건 형성. 행동 이후에 뭔가 보상과 처벌을 제공해서 그 빈도를 높이거나 낮추게 한다면 이건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 아닌가? 교통 신호 잘 지키시죠? 전부 다 조건 형성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왜 열심히 뛸까요? 1등 하면 더 주거든. 우리는 전부 다 조건 형성된 존재다. 자, 그게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 보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예예요. 근데 왓슨은 힌지를 가지고 또 실험해요. 왓슨은 힌지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보느냐면, 아주 어린 꼬마에게 하얀 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흰지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그냥 흰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지도 않고 전혀 귀엽게 본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흰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이후에 뭐를 하냐면, 흰지를 보여줄 때마다 꽝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애가 마치 쇼크를 받을 정도의 충격을 팍팍 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놀래서 우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나요? 흰지가 보이죠. 이걸 몇 번 반복하고 나서 그 뒤로 사실 반복도 필요 없어요. 이래만에 뭐가 돼볼까요? 강한 연합이 돼버리죠. 자, 그 이전에 흰지를 보고 전혀 반응을, 무서움, 두려움이 없었던, 공포 경험이 없었던 이 아이가 그 뒤로는 소리를 빼고 흰지만 보여줘도 어떻게 될까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울음을 터뜨리는 반응을 한다. 뭐 된 거죠? 조건 형성됐다. 한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
행동의 어떤 반응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자, 스키너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스키너 상자라고 그러죠. 상자 안에다가 지렛대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지렛대를 눌리면 먹이가 나오도록. 아, 예. 근데 쥐가 가다가 우연히 그걸 한 밟았는데 뽁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맛있잖아. 쾌락이 왔잖아. 쾌락 보상이 주어졌거든. 쥐는 그 이후에 계속 자 눌리니까 문이 열리면서 음식이 탁 떨어져 먹었어. 다음에 또 눌리니까 그래. 쥐는 점점 그 눌리는 횟수를 어떻게 할까요? 늘려가죠. 이걸 우리는 변별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눌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이걸 눌리니까 나온다. 변별할 수 있는 강화라는 건 보상으로 인해서 그걸 행동의 빈도를 더 높여주는 거거든. 야, 이 원리를 본다면 아, 사람들은 왜 중독에 빠지는가? 뭐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쾌락이었던, 어떤 설렘이었던, 뭔가 보상을 강하게 주게 되면 그 행동에 중독 상태로 들어간다. 자, 요 이제 세 가지를 사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아, 그러면 이건 뭘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나요, 지금? 동물이죠. 아까 지난번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동물적 관점에서 봤다 했거든. 이 행동주의 심리학도 인간을 마치 동물적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를 내가 이걸 인간도 마찬가지다라고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대부분은 불행하게도 맞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을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정신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극과 반응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했죠. 이렇게 자극 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대부분 우리 학교 교육도 다 그렇지 않나요? 잘하면 뭐 주나요? 상 주죠. 못하면 벌 주죠. 상과 벌 이거 다 자극과 반응 아닌가요? 그래서 한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조건 형성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 형성 이론은 처벌과 보상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어떻게? 확률적이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우리 남녀 관계에도 부부 관계에도 일반 인간 관계에도 이걸 그대로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설렘을 계속 가졌다면 나는 거기에 뭐 되고 있나요? 조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만약에 특정한 이 어떤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강렬한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조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의 조건 형성된 거에 내가 뭔가 행동이나 말을 잘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설식이 놀라거나 거기에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아, 이런 이론을 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나 반응을 전체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 근데 인간은 단순히 입력했다고 그것이 저장돼서 출력된다?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NLP에서는 이걸 컴퓨터적인 부분으로 비유해서 이해할 때 입력, 저장, 출력 과정을 거친다 했지만 대부분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걸 뛰어넘는 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게스탈트 심리학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진화론과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까지 세 가지를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